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날카롭다. 박지민은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약국 문을 밀며 들어섰다. 그녀의 숨결은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시렸다. 감기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약국 안의 고요함 속에서 또렷이 울렸다. 김서연, 약사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마치 겨울을 녹일 듯 부드러웠다. 처방전 있으신가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지민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처방전을 꺼내 건넸다. 손이 스치자 지민은 이유 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약국은 작았지만 어딘가 아늑했다. 서연은 처방전을 읽으며 약을 준비했고 지민은 그녀의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약병을 정리하는 손, 라벨을 붙이는 섬세한 동작, 그리고 가끔씩 지민을 향해 던지는 짧은 눈빛. 그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지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이 심하거든요. 서연이 약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을 받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대학생이었다. 20살,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며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나이. 그녀는 늘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친구들은 연애와 꿈을 이야기했지만 지민은 늘 어딘가 외로웠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다. 가족, 친구,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약국을 나서며 지민은 서연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민은 약국 문을 다시 돌아보았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 지민은 다시 약국으로 향했다. 감기약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그녀는 그냥 이유 없이 서연을 다시 보고 싶었다. 약국 문을 열자 서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약국에 손님이 없었고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다. 또 아프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지민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그냥 근처에 왔다가 그녀의 말은 꼬였다. 서연은 그런 지민을 보며 살짝 웃었다. 그럼 차라도 한잔할까요? 손님도 없고 저도 좀 쉬고 싶네요. 서연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지민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약국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서연이 내온 따뜻한 유자차 향이 공기를 채웠다. 어떤 책 읽으셨어요? 지민이 어색함을 깨려 물었다. 소설이요. 사람의 마음을 다룬 이야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서연은 책을 덮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민 씨는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지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마음 깊은 곳에 숨긴 감정에 대해 말하는 건 더 어려웠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이야기를 찾는 중인가 봐요.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솔직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시간 많으니까.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지민에게는 무거운 위로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지민은 자주 약국을 찾았다. 감기약을 핑계로 혹은 그냥 커피를 사들고 들렀다. 서연은 늘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지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약사가 되기까지의 힘든 여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만의 꿈. 서연은 27, 지민보다 몇 살 많았지만 그녀의 삶은 지민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채로웠다. 어느 날 지민은 용기를 내 말했다. 서연 씨,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처럼? 서연이 되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요. 이 지민은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걸 느꼈다. 서연의 고백은 지민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약국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따뜻해졌다. 지민은 숨을 고르며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민이 처음으로 알아챈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 진짜로요. 지민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응, 진짜야.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약병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고민했지? 하지만 결국엔 내 마음이 옳다고 믿기로 했어. 지민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친구들 사이에서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피해왔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어요? 지민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사랑하고 싶었어. 내 마음을 부정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으로 돌아오며 서연의 말을 되새겼다.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서연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여전히 위험했다. 가족의 반응,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사회의 편견. 모든 게 지민을 주저하게 했다. 며칠 뒤, 지민은 다시 약국을 찾았다. 이번엔 서연이 약국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 씨, 오늘 좀 걸을까? 서연의 제안에 지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겨울밤의 한강은 고요했고 강물 위로 반사되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는 약사가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가족은 그녀의 꿈을 지지했지만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족한테 말해본 적 있어?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서연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 씨는 어때? 가족이랑 가까워.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저희 부모님은 보수적이세요? 특히 아빠. 제가 이런 거 말하면 아마 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지민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가 이내 마음이 풀렸다.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서연의 말은 위로였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약국에서의 짧은 대화는 점차 긴 산책과 카페에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지민은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그녀에게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민은 친구 은비와 카페에서 만났다. 은비는 지민의 오랜 친구로 늘 밝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 지민은 은비와의 대화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자꾸 약국 간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어? 은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당황했다. 아, 그냥 감기 자주 걸려서. 그녀는 얼버무리며 웃었다. 하지만 은비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진짜. 약사랑 되게 친해졌나 보네.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서연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 며칠 뒤, 서연은 지민을 작은 갤러리로 데려갔다. 서울의 한 골목에 숨겨진 갤러리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사랑과 자유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다. 한 그림 앞에서 서연이 말했다. 이거 봐, 이 그림. 사랑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지민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 씨,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두렵지 않게. 서연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그럼 같이 두려움을 이겨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천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지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에 뜬 천마라는 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눌렀다. 서연은 지민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녀는 말을 얼버무렸다. 서연은 더 묻지 않고 지민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길은 지민에게 작은 안정을 주었다. 갤러리를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겨울밤의 서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가족이 반대하면 어쩌죠? 저 진짜 무서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무서웠어. 아직도 무섭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게 나를 지탱해줘. 그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민 씨,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누구나 그래? 그 말은 지민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서연의 자신감에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엄한 눈빛,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지민은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담요를 덮고 강변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뭘 그리는 거예요? 지민이 호기심에 물었다. 지민 씨,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연필은 지민의 얼굴 윤곽을 따라 움직였다.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제 얼굴이 뭐가 예뻐서. 다 예뻐?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지민은 그 눈빛에 빨려들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민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선마였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지민아, 어디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 반,
의심 반이었다. 그냥 친구랑 있어요. 지민은 말을 아꼈다. 친구. 누구야? 은비, 엄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지민은 망설였다. 아니요. 그냥 다른 친구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자꾸 물어봐요. 제가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그래? 특히 한국에선. 나도 겪어봤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민 씨,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초리는 지민을 따라다녔다. 지민은 방문을 잠갔다. 그녀는 서연이 그린 스케치를 꺼내 보았다. 연필로 그려진 자신의 얼굴은 어쩐지 더 자유로워 보였다. 다음 날, 지민은 약국으로 향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민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서연이 걱정스레 말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엄마랑 좀 얘기했거든요.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했어? 서연이 물었다. 그냥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너무 자주 나간다고. 지민은 말을 멈췄다. 서연 씨, 저 진짜 무서워요. 만약 엄마가 알면?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알면 어쩔 건데?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해할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하지만 지민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시간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 며칠 뒤, 지민은 은비와 다시 만났다. 은비는 이번엔 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민아, 너 요즘 그 약사랑 자주 만나는 거지? 뭐야, 너희 사귀는 거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아니야, 그냥 친구야. 은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친구. 진짜. 너 표정 이상해. 지민은 당황했다. 은비의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비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을까 봐 두려웠다. 그냥 친구라고.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은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날 밤, 지민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은비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은비가 내 친구라면 진심으로 말하면 이해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서연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친구와 가족의 시선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지민은 약국으로 향했다. 서연은 카운터 뒤에서 약을 정리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민 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망설이다 입을 뗐다. 은비가 계속 캐물어요. 저희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볼까? 은비가 진짜 친구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은비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 씨, 내가 두려워하는 건 알아. 하지만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같이 있을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연의 아파트로 갔다. 서연은 지민을 위해 따뜻한 된장국을 끓였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지민은 서연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책이 가득한 선반, 창가에 놓인 화분,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 모든 게 서연의 따뜻한 성격을 닮아 있었다. 서연 씨는 가족한테 언제 말할 건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곧 아마 엄마한테 먼저 말할 거야. 엄마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믿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민 씨도 언젠가 준비될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지민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특히 아빠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 며칠 뒤 지민은 은비와 다시 만났다. 은비는 이번엔 더 직설적으로 나왔다. 지민아, 너 그 약사랑 진짜 사귀는 거지? 솔직히 말해. 지민은 숨이 막혔다.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은비는 한숨을 쉬었다. 지민아, 나 내 친구야. 근데 그런 거면 나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그럴 거야. 그 말은 지민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은비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저 진짜 무서워요. 은비가 알면 다 끝일 것 같아요. 서연은 곧바로 전화했다. 지민 씨, 진정해. 내가 내일 약국 문 닫고 갈게. 우리 얘기하자. 다음 날 서연은 지민을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가을 낙엽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뗐다. 지민 씨, 너 지금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어?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저 서연 씨를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세상이 저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순간 지민은 서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는 지민의 눈이 붉은 걸 보고 물었다.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지민은 말을 아꼈다. 그냥 학교에서 좀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요즘 자주 나가는 그 약국 때문 아니야? 그 약사, 뭐 하는 사람이야? 지민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민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민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연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지민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엄마의 의심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민이 약국에 간다고 하면 엄마는 이유를 캐물었고 늦게 들어오면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서연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약국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서연 씨, 저 이제 어쩌죠? 엄마가 계속 저를 의심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 씨,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지민은 흔들렸다. 그녀는 서연의 단단한 마음에 의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계속 끌어내렸다. 며칠 뒤, 지민은 은비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은비가 더 강하게 나왔다. 지민아, 너 그 약사랑 사귀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 지민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응,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은비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지민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너희 부모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지민은 눈물을 참았다. 은비야,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진짜로 서연 씨 좋아해. 은비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지민아. 나 이거 이해 못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지민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약국 문을 열자 서연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바로 달려왔다. 지민 씨, 무슨 일 있어?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은비가 절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저 이제 친구도 잃었어요. 서연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하지만 지민의 두려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민아, 너 그 약사랑 무슨 사이야? 지민은 숨이 막혔다. 그냥 친구예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다. 친구. 너 요즘 이상해. 솔직히 말해. 지민은 방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서연은 곧바로 전화했다. 지민 씨, 진정해. 내가 내일 갈게. 우리 같이 얘기하자. 다음 날, 서연은 지민을 약국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약국 한쪽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서연이 먼저 입을 뗐다. 지민 씨,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저도 알아요. 근데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가족은 널 사랑해. 시간이 걸릴 뿐이야. 내가 너랑 같이 기다릴게. 그날 밤, 지민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서연 씨를 사랑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은 무너졌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하지만 지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웠다. 엄마의 침묵은 지민에게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서연에게 전화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 씨, 저 이제 어쩌죠? 엄마가 절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민 씨, 엄마도 충격받았을 거야. 시간을 줘, 내가 너랑 같이 기다릴게. 하지만 지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서연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웠다. 며칠 뒤,
지민은 아빠와 마주쳤다. 아빠는 엄마에게 지민의 고백을 들은 듯 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 버려? 지민은 눈물을 참았다. 아빠, 이거 터무니없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로 서연 씨 사랑해요. 아빠는 화를 냈다. 그만해.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거 용납 못해.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민은 무너졌다.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약국 문을 열자 서연은 그녀를 바로 끌어안았다. 지민 씨,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민은 울면서 말했다. 서연 씨, 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서연은 지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지민은 서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서연 씨,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믿어. 지민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서연의 단단한 마음에 의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뒤, 지민은 엄마와 다시 대화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나 아직 이해 못해. 근데 너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한테도, 너한테도. 그 말은 지민에게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봐,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는 지민에게 약국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민은 반항했지만 아빠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지민은 서연과 함께 도망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 이제 어쩌죠? 아빠가 절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밤, 지민은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지민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서연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아빠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은비는 연락을 끊었다. 지민은 외로웠지만 서연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지민은 엄마와 다시 대화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나 아직 다 이해하진 못해. 근데 너 행복한 거 보면 나도 마음이 편해져.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지민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기뻐하며 말했다. 봐, 내가 말했잖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는 지민에게 약국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민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저 서연 씨 사랑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빠는 화를 냈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저도 아빠 딸이에요. 저를 사랑한다면 제 행복도 이해해 주세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은 무너질 뻔했지만 서연의 메시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민 씨, 너 정말 멋져. 내가 옆에 있을게. 며칠 뒤
지민과 서연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을 바라보았다. 지민이 말했다. 서연 씨,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이겨내자. 시간이 흘렀다. 지민의 아빠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는 지민과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지민은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았다. 약국은 여전히 그들의 안식처였고 지민은 서연의 곁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갔다. 어느 겨울날, 지민은 약국 카운터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약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지민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순간과 같았다. 지민은 생각했다. 약사가 감기약보다 강한 것을 건넸다. 그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내 인생을 바꿨다.